안녕하십니까. 백인대장의 최영재 강사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변별력 문항인 20번, 21번, 29번, 30번 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번 문항입니다. 분수함수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인데 그래프를 먼저 해석해주면 분수함수의 x절편을 a, y절편을 b라고 했고요. 점근선의 교점과 b를 연결한 직선이 분수함수와 다시 만나는 점을 p라고 해서 그 그래프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절편들과 각각의 점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x에 0을 대입하면 y좌표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에 0을 대입해서 x절편을 찾아보면 0은 x-1분의 k 플러스 3이 되고 x-1분의 k는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k가 x-1, 즉 x는 1-3분의 k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에 옮겨보겠습니다. y절편은 0,3-k였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1-3분의 k, 0이 되고요. 그렇죠? 점근선의 교점 1,3. 자, 분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점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0,3-k, 얘가 3, 이 값은 2,3 플러스 k가 됨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P에서 내린 수선화발이 Q이기 때문에 Q의 좌표는 2,0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K가 1일 때 P의 좌표가 2,4냐고 물어봤는데 K에 1을 대입하면 P의 좌표는 2,4 기억 맞고요. 니은 0과 3 사이에 있는 K 값에 대해서 직선 AB의 기울기와 직선 AP의 기울기의 합이 0이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직접 하나씩 구해보면 직선 AB의 기울기, A의 좌표에서 B의 좌표를 빼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1-3분의 K 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되고요.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3-K에 3에 K-3이 돼서 마이너스 3이 되네요. 자, 같은 방식으로 직선 AP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A에서 P에서 A를 뺄게요. P에서 A를 빼면 1 플러스 3분의 K 분의 3 플러스 K가 돼서 분모 분자에 3을 곱하면 3 플러스 K 분의 3에 3 플러스 K 3이 됩니다. 따라서 니은에서 물어본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과 3을 대서 0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 보기입니다. 사각형 PBAQ의 넓이가 자연수가 될 때 직선 BP의 기울기의 범위를 물어봤는데, 자, 사각형 PBAQ, 이 넓이가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렇죠? 이렇게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PBOQ라는 사다리꼴 넓이에서 BOA라는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겠습니다. 다시 써주면 디귿 사각형의 넓이는 사다리꼴 PBOQ 넓이에서 삼각형 BOA의 넓이를 뺄 텐데, 자, 사다리꼴 넓이를 마찬가지로 분수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조금 쉽게 구하면 이 사다리꼴 넓이는 이 도형의 삼각형 도형 넓이와 이 도형이 대칭이기 때문에 넓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도형의 넓이를 이쪽에 붙여보면 사다리꼴 넓이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넓이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는 2, 높이는 3이 되니까 사다리꼴 넓이는 쉽게 직사각형 넓이인 6이라고 쓸 수 있고요. 6.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넓이 구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1-3분의 K, 그 다음에 높이 3-K가 되겠네요. 자, 3분의 1로 묶어내면 6-6분의 1에 3-K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PBAQ의 넓이고요. 두 번째로 직선 BP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P에서 B를 빼면 2분의 3 플러스 K에서 3-K를 빼니까 2K, 즉 K가 되겠네요. 무슨 말이냐?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될 때의
자연수가 될 때의 K의 범위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X축, K축, Y축. 그래서 꼭지점이 3,6, 꼭지점이 3,6이고 Y절편 K의 0을 한번 대입해보면 6 마이너스 6분의 9, 즉 6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2분의 9겠네요. Y절편이 이렇게 생긴 2분의 9인 이런 2차 함수일 겁니다. 2차 함수. 자,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2차 함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K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0부터 3까지만 한번 그려보면 0부터 3까지. 이 2차 함수가 자연수가 돼야 되죠. 2분의 9가 4.5고 꼭지점이 6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y는 5밖에 없겠네요. y는 5. 그렇죠? 그럼 y가 5가 되는 이 값이 그렇죠? k가 되겠죠. 자연수가 되게만 k값. 자, 근데 이제 이 값이 0과 1 사이에 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함수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해 보면 여기다 1 대입하면 6 마이너스 6분의 4, 즉 6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6, 약 5점 얼마겠네요.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5보다 커요. 그 말은 1이 이 값보다 더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을 대입했더니 5점 얼마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이 k의 값, 넓이를 자연수가 되게 만드는 값은 0과 1 사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 문항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gx가 있습니다. 가조건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랑 gx랑 곱이 x 플러스 3이라는 뜻이고 나조건은 g0이 1이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f1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고 g2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할 거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는데 g0의 값을 아니까 가조건에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f0, g0의 곱이 0이죠. 근데 g0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f0은 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fx를 최고차항 계수는 1이고 상수항이 없는 함수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라고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걸 다시 가조건에 대입해 보면 가조건은 x3승 ax제곱 bx에 gx가 x 플러스 3이 된다 라는 거고 양변을 x로 약분해 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gx는 x 플러스 3이 된다 까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나조건에서 g0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보면 0을 대입하면 b, g0은 0을 대입하면 3, g0이 1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b는 3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찾았냐? fx는 x3승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3x고요. 그렇죠? 이식 gx는 양변을 나눠보면 b가 3이었으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3이라는 분수함수를 얻어냈네요. 근데 이 분수함수가 문제에서 전구간 연속이라 그랬어요. 그 말은 결코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2차 함수가 전 구간에 대해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식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아야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마지막 조건 f1은 대입해보면 1 플러스 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a 플러스 4인데 얘가 문제에서 자연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a랑 자연수랑 돼서 자연수가 되려면 a도 자연수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조건들을 찾았고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g2의 값은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7분의 5가 되는데 이 값이 최소가 되려면 그렇죠? 분모가 최대가 돼야 될 거고 근데 a는 자연수예요.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거
이 조건 만족하는 것 중에 자연수 제일 큰 거 A는 3이 되겠죠. 그래서 3을 대입한 2 곱하기 3 더하기 7분의 5 정답은 1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9번 문제입니다. 수열 A에는 첫 장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 수열이고요. 수열 B에는 첫 장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 수열입니다. 자, AN과 BN이란 수열이 가, 나, 다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구해야 될 값 A7 더하기 B7입니다. 먼저 시그마를 한번 다 풀어서 보겠습니다. 가조건 A1, A2, A3, A4, A5에다가 B1, B2, B3, B4, B5 얘를 더하면 27이 되고요. 그 다음 나조건 A1, A2, A3, A4, A5에 절대값 BN인데 첫 장은 자연수, 즉 양수고요. 공비가 음수였기 때문에 양수, 음수, 양수, 음수 번갈아 가겠죠. BN은 절대값을 쉽게 벗길 수 있어요. 첫 장은 양수, 둘 장 음수, 셋 장 양수, 넷 장 음수, 다섯 장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이 67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조건 AN이라는 수열은 첫 장은 자연수인데 공차가 음수였어요. 그럼 초반에는 양수였다가 어느 순간 음수가 될 텐데 언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A는 절대값을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쉽게 절대값을 벗길 수 있죠. 부호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조건과 동일하게 부호를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수열의 합을 물어봤는데 일단 포인트는 등차 수열은 언제가 양수고 언제가 음수인지 아직 좀 모르지만 등비 수열은 부호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B 기준으로 먼저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조건과 가조건을 연립해서 가에서 나를 빼보면 A는 다 지워지고 홀수 방정도 지워지고 2배의 B2 더하기 B4가 빼면 마이너스 40, 즉 B2 더하기 B4가 마이너스 20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는 두 개라서 못 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첫째 항도 자연수, 그 다음에 공비도 음의 정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정방정식 개념이에요.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걸 직접 찾아보면 B2에 대해서 첫째 항 더하기 B4는 B2에서 공비를 2번 곱한 거니까 아래 제곱이 마이너스 20이 되고요. 그렇죠? B2는 음수죠. 그래서 음수 곱하기 양수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정수 순서상을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로 마이너스 1일 때 20이 되는 거, 두 번째 마이너스 2일 때 10, 세 번째 마이너스 4일 때 5, 네 번째 마이너스 5일 때 4, 다섯 번째 마이너스 10일 때 2,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0일 때 1이 되는 거. 자, 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면 그죠? 1 플러스 R 제곱이 20이 돼야 되니까 R은 정수임에 모순되죠. 1 플러스 R의 제곱이 10이 되면 R은 음수값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고요. 1 플러스 R의 제곱이 5가 되면 R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는 R이 루트가 나오고 이때는 R이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R이 0, R이 음수라는 사실 모순이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세 가지인데, 그렇죠? 자, 둘째 항이 B2가 마이너스 2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B1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3분의 2가 되죠? 얘도 첫 장이 자연수라는 사실에 모순돼요. 따라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식은 얘와 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1이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10인 경우, 즉 B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 10, 둘째 항 마이너스 10, 셋째 항 10, 넷째 항 마이너스 10, 다섯 번째 항 10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조건에 맞는 등차 수열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조건에서 등차 수열의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과
등비수열의 5번째 항까지 합을 더하라 그랬는데 등비수열을 5개를 더하면 10이 되죠. 그럼 그 10을 넘어가면 17이 되겠네요. 근데 등차 수열의 합은 가운데 항, 즉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인데 얘가 17이 되려면 A3가 5분의 17이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근데 어디에 무슨이야? 첫째 항도 자연수, 그 다음에 공비도 음의 정수면 모든 항들은 정수값이 돼야 될 텐데 5분의 17이라는 유리수를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문제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마지막 확인해 봐야 될 게 두 번째, 공비가 마이너스 2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4인 경우, 즉 그러면 B에는 첫 번째 항은 2가 되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일 때 마찬가지로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가조건에 집어넣어 보면 이렇게 이 5개를 더하면 그죠?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10, 22, 다음 20이니까 27에서 22를 넘기면 5가 되고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등차 중앙에 5배를 하면 5가 돼야 되니까 세 번째 항은 1임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조건, 왜냐면 가조건, 나조건은 동일하게 연립해서 얻은 결과고 다조건을 보면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항들에 다 절대값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교대로 더할 겁니다. 자, B1 빼기 B2 더하기 B3 빼기 B4 더하기 B5 하면 이렇게 보를 바꿔서 더하면 62가 나올 테니까 81에서 62를 빼면 19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첫 장은 자연수였으니까 양수고 세 번째 항도 양수예요. 그러면 두 번째 항도 자연스럽게 양수가 될 거고 결론은 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이 맞죠?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네요. 근데 그냥 수열의 합과 절대값을 취한 수열의 합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0이고 얘가 음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음수, 얘도 음수. 두 가지 케이스만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벗겨보면 A1, A2, A3, A4는 0이고요. 그 다음에 A5가 음수로 이렇게 벗겨진 게 19. 위에 있는 애는 A1, A2, A3, A5. 마찬가지로 A4는 0이니까 두 개 더하면 5가 되니까 두 식을 뺐을 때 A5에서 마이너스 A로 빼면 2A5, 2A5가 마이너스 14. 즉 A5는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7.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이 1이었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등차 중항을 구해보면 얘와 얘의 가운데 항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디에 모순이야? A4가 0이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더니 A4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요. 이 경우는 답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가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제 계산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A1, A2, A3, A4, A5 얘가 오고요. 음수였으니까 A1, A2, A3, 마이너스 A4, 마이너스 A5 얘가 19네요. 따라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A4, A5가 5에서 19 빼면 마이너스 14, 양변 2로 나눠서 마이너스 7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A3가 1이었어요. 그럼 A3, A4, A5 더하면 1이랑 마이너스 7이랑 더하니까 마이너스 6이겠죠? 네. 등차 중앙에 항의 개수를 곱한 게 마이너스 6. 즉 A4는 마이너스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찾았네요. 첫 장이 자연수, 둘장, 셋장 알았고요. AN이라는 수열에 셋장 알았어요. 첫 장, 둘장, 셋장 알았고 넷째 항이 마이너스 2. 즉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A7은 일곱 번째 항 마이너스 11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구하고 싶었던 B 일곱 번째, B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B 일곱 번째 항 128이 될 겁니다.
따라서 A7과 B7의 합 두 개 더해서 정답은 117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번 문제입니다. fx는 최고차항 계수의 1인 3차 함수,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고요. 가족권을 보시면 fx 위의 점 0,0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 접선이 x축, 그리고 gx 위의 점 2,0에서 접선을 그렸더니 그 접선 역시 x축이 되는데 2,0에서 3차 함수의 근 접선 개수가 2개여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fx랑 gx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실근이 하나밖에 없으려면 그렇죠? 양수 범위에서 gx와 fx 사이에 직선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프로 접근하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데 원점에서 접선을 그렸다는 게 접선이 x축이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x축을 기준으로 원점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여기가 원점인 경우.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반대로 x축이 있으면 실근 먼저 하나 그리고 0에서 중근 이렇게 돼도 원점에서 그은 접선은 동일하게 x축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세 번째 극대극소 가지는 그래프도 있겠지만 극대극소 없는 그래프 전구간 증가하는 3중근을 가지는 그래프도 원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결국 접선은 x축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직 3차 함수의 개형이 뭔지 모르고 이것들 중에서 계속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아떨어지는 개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gx는 어렵지 않아요.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 2차 함수인데 2,0에서 접선을 그렸다는 얘기는 gx는 이 경우밖에 없겠죠. 이렇게 2가 되는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게 없고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나 조건 넘어가시면 2,0에서 fx의 근 접선 개수가 2개예요. 10월 30번 문제에서도 한번 정리했는데 외부의 점에서 3차 함수에 그릴 수 있는 접선 개수가 2개가 되려면 그렇죠? 변곡점을 제외한 3차 함수 위의 점이거나 아니면 변곡점을 제외한 변곡 접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접선 개수 2개겠죠. 그래서 이 변곡점 기준으로 한 번 더 3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 그렇죠?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가 원점이에요.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려서 그죠? 요 접선 위에 있거나 3차 함수 위에 있으면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는데 2,0에서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2,0이 여기인 경우 있겠네요. 여기인 경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같은 식으로 첫 번째 그래프를 그려놓고 0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려서 그렇죠? 변곡점 위의 점이거나 3차 함수 위의 점인데 거기가 2,0이 되려면 여기가 2,0이 아니면 여기가 2,0. 그렇죠? 첫 번째 경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fx랑 gx랑 같다라고 했을 때 실근이 한 개가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 위에 gx를 그대로 다시 옮겨보면 그렇죠? 2,0에서 근 접선 2,0 2차 함수 그려보면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그러면 교점이 한 개, 두 개, 나중에 2차 함수보다 3차 함수가 더 급격하게 증가할 테니까 총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겠네요. 그래프가 탈락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2,0을 한번 그려보면 2,0을 이렇게 그려보면 2,0에서 2차 함수 그리면 교점 개수가 2개네요. 이 그래프 역시 교점 개수가 하나라는 사실에 모순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변곡 접선을 그려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이번에는 2차 함수가 3차 함수가 0에서 중근을 가진 케이스고 같은 방식으로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려보면 그렇죠? 변곡 접선 위에 있거나 3차 함수 위에 2,0이 있어야 되는데 2,0이 여기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0보다 작아야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이 3차 함수 위에 있을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접선을 그릴 수 있는 개수가 2개라는 사실에 모순됩니다. 따라서 제 마지막 그래프 세 번째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면 변곡점에서 그은 접선은 얘가 되고요. 여기가 0이었고 얘가 2,0이 되면 그렇죠? 2,0에서 그은 접선 이쪽에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그릴 수 있겠죠? 접선 개수가 2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 그래프 위에
2차 함수로 옮겨보면 2,0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생긴 그렇죠? 그러면 3차 함수와 2차 함수의 교점 개수 1개 그렇죠? 그래서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에 다 맞아 떨어지는 그래프는 3차 함수는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gx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이 2,0인 x는 마이너스 x-2의 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그래프를 이제 좌표 평면 위에 그려놓고 마지막으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정교하게 그려보면 축을 그리고 양수 파트에서 x3승은 이렇게 생겼고요. fx x3승 그 다음에 gx 그래프는 2,0을 지나고 이렇게 생겼죠. 2,0을 지나고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양수 파트에서 그렇죠? gx보다는 위에 있고 fx보다는 아래에 있으면서 y절편이 마이너스인 직선을 그리는데 그 직선이 얘와 얘 사이에 있으려면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거죠. 기울기가 가장 커질 수 있는 상황은 여기서 3차 함수에 접할 때 이때 기울기가 가장 클 거고요. 최대값 같은 방식으로 0,-에서 2차 함수의 접선을 그렸을 때 그렇죠? 요때의 기울기가 가장 작겠네요. 그 사이에 직선들이 그려지면 항상 gx보다는 위에 있고 fx보다는 아래에 있겠죠. 즉 마지막은 이제 무슨 문제냐?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 있는 접점을 좌표로 놓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밖의 점을 대입하면 접점이 쉽게 나오고 접점만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겠죠. 많이 해봤으니까 계산 빠르게 한번 해보면 접점을 t, t3승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미분에서 3t제곱 x-t 플러스 t3승이 되고요. 0,-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t3승 플러스 t제곱 즉 t값은 1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 f'1이니까 3이 되고요. 3 그렇죠? 같은 방식으로 이 접점을 s, gs라 놓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요거 전개할게요. g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s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s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4s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동일하게 0,-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0 대입하면 2s제곱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4s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계산 지워지고 s제곱 넘어가면 2 따라서 s는 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접선의 기울기 G'에 루트 2를 대입하면 G' 여기에 루트 2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루트가 되겠네요. 결론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루트 2가 되고요. 문제에서는 얘를 a 플러스 b 루트 2라고 정했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5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